자, 우리 수투 첫 번째 내용은 함수의 극한이라는 내용을 배울 거야. 그러니까 여러 함수들이 나오는데 일단 함수들 자체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왜? 뭐 이렇게 티셔츠죠? 그래서 함수 자체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그리고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뭐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극한이라는 내용을 배울 거야. 근데 극한이라는 건 우리가 엄밀하게 딱 이거다 라고 말하지 않고 대충 이런 거다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거야. 자세한 건 대학교 때 하게 돼. 그래서 아니 그러면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을 거면서 왜 넣냐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극한이란 걸 왜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미분, 적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거를 엄밀하게 정의를 하려면 극한을 우리가 정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자세하게 다루진 않고 이런 느낌이다 정도로만 우리가 극한을 다루면 이제 미분과 적분을 엄밀하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극한은 직관적인 해석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좀 생소한 내용이에요. 극한이라는 건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내용을 이제 기호로 나타낸 거거든. 자, 예를 들면 어떤 x라는 값이 1이다 그러면 x는 1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근데 x가 딱 1인 게 아니라 1보다 작아. 1보다 작은데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건 어떤 특정한 값이 아니라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인 거야. 예를 들면 0.9, 0.99, 0.999, 0.999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자 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1보다 작지만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상황을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x 한다네. 화살표 1 이렇게 쓰면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근데 1에 가까워질 때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예를 들면 그림 여기다 그렸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점점 가까워질 수도 있고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거든. 얘를 구분을 해서 1 마이너스 이렇게 쓸 거야. 이 표현 자체는 옛날에는 좀 다르게 표현을 했었거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예를 들면 x 화살표하고 1 마이너스 이렇게 쓸 때도 있었고, x 화살표 아마 이때 내가 강사를 안 할 때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쓸 때도 있었어. 내가 안 가르칠 때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1 한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뭔가를 더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뒤쪽에 부호가 붙으면 더하고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는 1에 가까워지는 상태다. 플러스 1보다 조금 큰 쪽이니까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상태다.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상태다. 이거를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나타내기 위해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1보다 조금 작았다면 1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고요. 한글로는 이제 따라하세요. x가 아무나 안 따라하시면 x가 1에 가까워질 때 또는 이제 따라하세요. x가 1 마이너스에 가까워질 때 대답하기 좀 부끄러울 수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너희가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때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개념을 너네가 뭐 천재면 한번 딱 듣고 그냥 다 알겠지. 근데 우리는 뭐 다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한번 들었으면 너네 스스로 말도 해보고 써보기도 하고 설명도 해보고 해야 점점 자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끄럽더라도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어. 자, 이번에는 x가 1보다는 큰데 1에 한없이 가까워진 상황이다. 그러면 x 화살표 1 플러스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고, 이건 x가 1 플러스에 가까워질 때 또는 x가 1 플러스로 갈 때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표현을 하자면 1 마이너스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수식선상에도 1 플러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때 이 두 가지를 다 합친다면 1보다 크든 작든 어쨌든 1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면 1이 아니면서라고 표현을 하고요.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 어쨌든 1은 아니야. 1은 아니지만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x 화살표 1 이렇게 하면 1보다 조금 크면서 또는 1보다 작으면서 1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싶은 거구나 라고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너네 따로 쓸 건 뭘까요? 자, 그 다음 이제 이걸 정의한 다음 우리가 뭘 또 이제 알아보게 될 거냐면요. 자, 예를 들면 F1 이런 X좌표가 딱 1일 때의 상황을 보는 건데, 이제 좀 이상한 상황을 볼 거야. 0.9999인 거예요. 이건 1보다 조금 작죠? 그럼 얘는 1보다 조금 작지만 1에 땡땡땡 있으니까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의
y좌표, y는 fx라고 했으면 y좌표랑 fx는 똑같은 말인 거야. 그래서 f를 알아봐라, y좌표를 알아봐라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x좌표가 1보다 조금 작을 때의 f, y좌표를 봐라 의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림에다 나타낸다면은 어떻게 보통 표현을 하냐면 x좌표가 1보다 조금 작죠?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에다가 그래프를 따라서 딱 1일 때가 여기가 지금 1일 때잖아요.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가까워지게 표시를 하면 되는데 근데 나는 어떻게 표시하는 걸 좋아하냐면 이런 표현을 너는 교재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야. 근데 나는 그냥 1보다 조금 작을 때 x좌표가 1보다 조금 작을 때 점을 찍는 걸 좀 선호를 해요. 자, 예를 들면 1, 2 딱 여기가 1이래요. 1보다 조금 작으면 한 요쯤이지 않을까 이렇게 표시하는 걸 난 선호를 해. 이게 x좌표가 0.999일 때의 점이에요. 그리고 이때 y좌표를 봐라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 y좌표는 2에 한없이 가깝긴 하겠죠? 2보다는 조금 어떨 것 같아? 친구 이름 뭐라 그랬지? 얘들아 사람 이름 진짜 못 외우거든. 한 2주 정도면 다 외우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친구야, y좌표가 2보다 조금 어떨까? 작겠죠? 그걸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f 0.9999는 2보다 조금 작으니까 1.99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을 안 하고 우리가 아까 화살표로 나타내는 거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x 화살표 1- 하면은 x가 1보다 조금 작을 때 그때 y좌표다. 그래서 fx 화살표 하면 fx도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어디가 가까워지나요? 2에 가까워지고 있죠. 근데 이보다 조금 작지만 여기서는 최종 결과만 딱 얘기해 주면 돼요. 어디에 가까워지면 2에 가까워진다. 그럼 2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자, 그걸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여기서 이제 이건 한글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LIM 극한이라고 불러요. 이걸 리미트라고 읽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리미트하고 이 밑에다 조그만 글자로 x좌표가 가까워지는 어디가 가까워지냐? 1에 가까워져. x좌표 1보다 조금 작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 옆에는 관찰 대상. 그때 누굴 관찰할 건가요? fx를 관찰할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fx를 본다는 건 y좌표를 본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그때 y좌표를 봤더니 어디에 가까워졌나요?를 묻는 거예요. 2에 가까워졌죠. 는 2라고 쓰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x좌표가 1보다 조금 작지만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fx가 y좌표가 2에 가까워진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번역한 거예요. 이걸 땡땡땡 표현을 이렇게도 번역하고 이걸 기호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x는 1, 이건 1에 가까워지는 거지만 는 1이라고 하고 대신 뭐라고 표현하면 좌극한이라고 불러줄 약속을 했어요. 좌우, 오른쪽 왼쪽을 말을 하죠. 좌는 왼쪽이라는 뜻이야. 왜 왼쪽인가요? 1일 때보다 사실 조금 작을 때, 조금 왼쪽에 있는 점이에요. 조금 왼쪽에 있는 점이어서 좌라는 표현을 쓰고 그때 어디에 가까워지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좌극한 또는 좌극한 값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좌극한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기는 해요. 값이 이다.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여기 점을 이렇게 찍으면 이 점을 보고 너희가 기호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거 너네 다 외우는 건 좀 쉽지 않겠죠. 자, 이걸 한번 쭉 보고 너네 옆에다가 한번 따라 써볼 거야. 자, 방금 말한 것처럼 리미트 기호를 어떻게 쓸지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내가 자세히 어떤 원리인지 써놨거든. 약속이야. 리미트 하면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을 관찰하고 싶다라는 거고 그때 이 아래쪽에 조그만 글씨로는 누가 x좌표가 이 화살표 하면 이제 화살표 끝에 있는 건 어디에 가까워질지를 나타낼 거고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는 오른쪽에서 가까워졌는지 왼쪽에서 가까워졌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때 그런 상황인 거 알겠어. 그때 누구 보라는 얘기야? fx를 봐라. 이 자리는 관찰 대상을 써줘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값에 가까워졌다? 가까워진 대상을 써주면 돼요. 내가 기호로 그냥 L이라고 썼지만 2에 가까워지면 2, 3에 가까워지면 3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이때 L값 또는 요 식 자체가 이걸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나중에는 따라하세요. fx의 좀 부끄럽다 해줘. fx의 x는 a에서의 우극한이라고 읽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건 익숙해져요. 우리가 1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아셔야 되고요. 자, 이 두 번째 상황도 한번 본다는 거니까 따라서 한번 써보자. 처음 볼까? 자, 봅시다. f 마이너스 0.9999 하면은요, 이거는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값이긴 해요.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클지 작을지를 봐야 되거든. 친구야,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거야, 작은 거야? 큰거니까 작은 거니까. 좀 큰 거죠. 왜냐면 절대값이 작으니까 좀 더 큰 값인 거예요, 결국은. 그럼 얘는 여기다 표시를 해주세요 하면은 0.99인데 마이너스잖아요. 마1 근처를 일단 관찰을 하려고 해야 되고, 조금 더 크다 오른쪽에 있는 점을 말을 하는 거니까 정확히 마이너스 1이 그럼 여기야. 조금 크면 얘보다 조금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 점이 지켜야 되고요. 자, 그랬을 때 y 좌표를 관찰하세요 라고 해서 f라고 했으니까 친구야, y 좌표가 몇에 가까운 것 같아요? 0에 가깝지. 0보다는 조금 어때요? 조금 작죠. 조금 작은 값이야. 마이너스 0.0001 이런 느낌이지만 어쨌든 0에 가깝잖아? 그럼 우리가 0에 한 번 가까워진다라고 말을 하게 될 거야. 마이너스 0.0001 그러면 x 화살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y 좌표 fx y라고 써도 괜찮아요. 보통은 fx라고 써요. fx는 0에 가까워집니다. 기호로는 리미트 l, i, m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좀 헷갈려요. 1이라는 거 좀 헷갈려요. 그래서 L은 보통 이렇게 꺾어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좀 귀찮아지면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 심하게 노수령에서는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게 나아요. 이렇게 여기 꼬투리 잡혀서 감점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리미트라는 기호고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오른쪽이야.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클 때의 상황이고요. 그때 관찰 대상 fx, y 좌표라는 거죠. y 좌표가 0에 가까워집니다. 0은 아니지만 0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이 0 또는 얘를 fx의 x는 마1에서의 우극한이라고 읽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익숙해져요. 그런데 자, 이거 너희가 여기다가 이 두 상황이 있죠. 이때랑 이때 여기다가 그래프에다 점 한번 아까 내가 한 것처럼 점을 찍어 보시고 이 표현을 이거 안 써도 돼요. 이거 옆에 여백이 좀 있죠. 옆에다가 한번 따라서 써보세요.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써야 돼. 자, 이거는 사실 이제 너네 2회독, 3회독 때는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 그때는 이거 알지? 하고 그냥 넘어갈 내용이야. 처음이니까 좀 자세하게 천천히 따라서 해봅시다. 이딴 걸 왜 알아봐야 되나?는 나중에 알게 되니까 지금 그냥 저런 걸 약속하자고 하는구나 받아들여줘야 돼. 다 쓴 친구는 다른 친구 쓸 동안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래 컷 또한 따라 써도 돼요. 야, 씨, 3개 다 써. 야, 3개. 다 쓰세요. 이렇게. 다 써. 뭘 귀찮다고. 쓰고 쓴 사람은 한번 읽어보세요. 익숙해져야 되니까. 내가 알기로 선행한 사람 몇 명 있다고는 들었는데, 수원하고 하면서 다 까먹었을 테니까 차근차근 나가서 나중에 누가 너희한테 x가 1일 때
좌극한을 기호로 나타내라 하면 쓱싹 그냥 쓸 수 있어야 돼. 뭐였지 안 돼요. 구구단도 뭐 3호, 15딱 나오는 것처럼 바로 나와야 돼. 약속이니까. 그렇죠? 떨어진다. 자, 다음 내용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좌극한, 우극한이 뭔지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수렴, 발산이라는 표현 다 약속이야 지금. 이런 상황을 이렇게 부르자라고 약속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약속, 정의라고 하죠, 약속을. 자, 수렴, 수렴, 발산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자, 이 친구 한번 봅시다. 얘를 한글로 읽어주라고 하면 fx의 x는 2에서의 좌극한 이렇게 읽어줄 수 있어야 돼. 또는 좌극한 값이 1이고, 만약에 우극한도 1이라면, 자, 만약에 이거 내가 여기 비워놓고 구하세요라고 하면 내가 구할 수 있어야 돼. 자, 이 친구는 지금 x좌표가 2보다 조금 작을 때 y좌표를 관찰하세요라는 뜻이니까, x좌표인데 2는 요 근처잖아요. 조금 작을 때니까 여기 점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근데 y좌표가 여기 딱 1이네요, 여기가. 근데 1보다 조금 왼쪽 아래에 있는 느낌이죠. 실제로 1보다 조금 작다. 1에 가까워진다. 1이라고 말하면 돼요. 자, 이렇게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보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고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상황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뭔가 모이는 느낌이죠. 그래서 모인다. 그래서 우리가 수렴한다 라고 불러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 표현이 되게 또 많아. 짜증나게. 그럼 어쩌겠어요. 약속했다는데. 자, 한번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는지 읽어볼게요. 따라하세요. 수렴한다. 모인다. 왼쪽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다. 그럼 수렴한다라고 불러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따라하세요. 극한이 존재한다. 모인다? 그러면 값이 존재한다고 불러요. 무슨 소리냐? 자, 왼쪽에서도 1에 가까워지고 오른쪽에서도 1에 가까워진다? 좌극한 1이다? 우극한 1이다? 그럼 좌우 떼버려요. 극한 1이다. 그래서 극한 값이 1이다? 극한 1이다? 1로 그 값이 존재한다. 1로 수렴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기로 한 거야. 자, 다 같이 한번 읽고 넘어볼게요. 따라하세요. 수렴한다. 또는 그 값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어. 좌극한, 우극한이 다 1이네. 따라서 1로 수렴한다. 네, 이렇게도 불러주기로 했고요. 또는 이제 좌우극한이 똑같아. 그럼 따라하세요. 극한이 존재한다. 그 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몇인지도 말해줄 수 있어요. 따라서 극한이 1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고요. 지금 얘는 뭘 한 거냐면 따라서 수렴의 정의. 네, 수렴이란 무엇인가, 어떤 상황을 줄여서 수렴이라고 부를 것인가에 대한 약속인 거야. 따라하세요. 좌극한이 존재하고, 좌극한 1이었죠? 이거 우극한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따라서 우극한이 존재하고 그 값이 같으면 그럼 우리가 뭐 한다라고 줄여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야? 수렴한다. 줄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는 1이네. 1일 때 좌극한, 우극한을 관찰해보면 점을 찍어볼까요? 1일 때 왼쪽 하면은 좌극한은 2에 한 번씩 가깝고요. 2에 가까워지죠? 우극한 0에 가깝죠? 그래서 좌극한은 2에 가까우면 2라고 말하면 되고요. 우극한은 y좌표가 0에 가까우니까 0 이렇게 말하면 돼요. 기호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너희가 이걸 보고. 자, 그런 다음 얘는 좌극한이 2로 존재하는 거야. 값이 있어요. 우극한도 있어요. 값이 0이래요. 근데 값이 똑같지는 않죠. 이런 상황을 따라서 수렴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렴하지 않는다. 라고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근데 말이 너무 길잖아. 7글자잖아. 또 줄이고 싶어. 따라하세요. 발산한다. 수렴하지 않으면 전부 다 발산한다고 불러주기로 약속을 한 거야. 또는 따라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수렴이랑 똑같은 말이 극한이 존재한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수렴하지 않는다. 그럼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약속인 거야. 약속이니까 외워야죠. 사람 이름 여기 지금 외워주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어떤 함수 fx, gx가 상관없어. 세모 상관없어. fx가 x는 a에서
극한이 존재한다 또는 수렴한다 라고 말하려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냐면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기로 했죠? 누구의, 어디에서의, 뭐라고 하면 되니까? fx의, 어디에서의? a에서의 좌극한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한 거야. 그 값이 존재하고 그리고 얘도 그럼 읽어줄래요? 한글로 뭐라고 해석해야 돼? fx의 a에서의 우극한이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각각 좌극한도 값이 있고 우극한도 값이 있고 그 값이 똑같다면 우리가 따라하세요. 극한이 존재한다. 수렴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수렴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a-일 때 fx도 있고요. a 플러스일 때 fx. 만약에 이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 l이라는 값으로 존재했다라고 하고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뭐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a 플러스 뭐 상관없이 둘 다 똑같지? 그럼 그냥 떼버려요. 이건 합친 거야.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그냥 어차피 마이너스 플러스 다 똑같으니까 합쳐 쓰자. 그거 떼고 합쳐 쓰자.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고요. 이거를 L로 수렴한다. 아니면 극한이 L이다. 자, 요거 한번 따라서 옆에다가 써볼까요? 는 L 라고 쓰면 좌극한, 우극한 A-A 플러스 똑같다. A 이렇게 하나로 합쳐 쓰고 좌극한, 우극한이 아니라 극한 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완전 천천히 나고 있는데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 왜냐면 이게 처음에 되게 생소하거든. 처음에 뭔 소리야 싶을 수 있어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 지금 여기까지 배운 거 한번 정리해줄게. 여기 있는 내용 모르면 뒤에 내용 당연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fx 그래프를 내가 그렸는데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y는 fx라고 쓸게. 자, 여기가 x좌표가 a였고요. 숫자로 넣어줄까? 예를 들어 1이었고 여기 y좌표가 2, 여기가 3, 여기가 4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f의 1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을 관찰하는 걸 따라서 극한을 조사한다. 이렇게도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극한을 조사한다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이렇게 본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좌극한 내가 주황색으로 해줄게요. 1보다 좀 작을 때 여기 점을 이렇게 찍으면 x좌표가 1보다 좀 작을 때는 y좌표가 4보다는 조금 작네. 4에 한없이 가깝네. 그럼 이걸 기호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리미트 x가 이건 처음이니까 li를 써줄게. lir 하고 x가 x좌표가 1에 가깝죠? 1보다 조금 작을 때를 보고 있는 거죠. 그때 관찰 대상은 y좌표. 그러니까 y는 fx니까 fx를 보자 이거고요. 그게 y좌표가 4보다 조금 작아. 그러면 4에 가까워진다. 그럼 는 4 딱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이걸 한글로는 fx의 1에서의 좌극한이 4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다른 거랑 더 써서 파란색으로 우극한을 관찰하면은 이렇게 멸치는 전체되면 1보다 조금 클 때겠죠? 봤더니 2보다 조금 크네요. 그래서 2에 한없이 가까우면 되니까 리미트 LIM X가 1보다 조금 크다니까 플러스 이렇게 쓰겠지 당연히. 그때 관찰 대상 Y좌표 이거 이제 FX 이렇게 쓰면 점수가 쓰면 된다. 봤더니 2보다 조금 크네. 그러면 2 이렇게 쓸 약속을 한 거고요. 지금 좌극하는 4 우극하는 2 그러면 이게 똑같으면 내가 따라하세요. 극한이 존재한다 또는 땡땡한다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더 줄이면 수렴한다. 근데 수렴하지 않아요. 그러면 수렴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든지 또 줄여서 말하고 싶으면 뭐 한다라고 줄일 수 있대? 발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여기를 볼게요. 0일 때 자, 0에서의 극한도 한번 조사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0에서의 극한 좌극한도 주황색으로 볼게요. 0보다 조금 작을 때 3보다 y좌표가 조금 작네. 그러면 기호로는 LIM
x가 0 마이너스 x좌표가 0보다 0보다 조금 작을 때의 y좌표니까 fx를 봤더니 y가 3보다 조금 작은데 3에 완전 가까워. 또는 이제 3에 가까워져. 이렇게 써도 괜찮아. 그러면 3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0에서의 우극한도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가까워진다. 또는 이제 0보다 조금 오른쪽에 점을 찍어주면 되겠죠. 얘도 3에 가까워지네. 리미트 x가 0보다 조금 클 때 fx를 관찰했더니 얘도 3에 가까워졌다. 그러면 좌극한이 3, 우극한이 3. 그러면 좌우 이런 걸 쓸 필요 없이 합쳐버려도 되는 얘기입니다. 합쳐서 그래 이 두 개를 만족한다면 LIM 하고 x가 0 플러스나 0 마이너스 똑같으면 그냥 생략을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 둘 다 똑같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약속입니다. 그때 fx를 관찰했더니 3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 극한 조사 결과는 좌극한은 3이었고요. 우극한은 3이었어요. 그러면 좌우 말하지 말고 그냥 극한이 이건 0에서의 극한이라고 해보면 돼요. 0에서의 극한이 3입니다. 또는 수렴한다. 3으로 수렴한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지. 자, 한번 읽고 너희가 따라서 한번 써보자. 자, 일단 극한은 이게 기본이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얘가 기본이야. 괜찮아? 한숨 괜찮아. 자, 부장님 아시지만 따라 한번 연습 시켜줄게. 자, 지금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 똑같은 걸 극한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수렴, 발산 이런 걸 배웠지? 다섯 개 배웠네. 좌극한, 우극한, 합쳐서 극한. 그리고 수렴, 발산 5개 배웠네. 5개 새로운 약속을 했어. 그래서 그걸 알아보는 걸 따라서 극한을 조사한다. 수렴, 발산 조사한다는 말은 똑같아. 1에서 조사했더니 이거 한글로 내가 누구의 어디에서의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fx의 1에서의 좌극한이 몇이었어요? 보니까 4. 그래프에 뭐 찾아서 쓸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이건 뭐라고 읽을 거야? fx의 1에서의 우극한이 몇이었다? 2.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면 우리가 뭐 하나라 불러주겠죠? 발산, 수렴하지 않는다 해도 되고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되는데 가장 불리 편한 말은 뭐한다? 발산한다. 자, 0에서도 조사를 해봤더니 0에서의 fx의 0에서의 좌극한도 3이고 우극한도 3이면 좌우 어차피 똑같으니까 떼고 부르자는 얘기야. 따라서 0에서의 극한이 3이다. 따라서 극한이 존재한다. 수렴한다. 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한번 써볼까? 3, 9, 수렴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또는 이제 극한 또는 극한 값이 이거 생략해도 돼요. 12,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거 그래프 그려보고 이거 한번 해보고 이렇게 0에서 1에서 조사, 0에서 조사 이것도 한번 써볼까? 이거는 발산 수렴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이거 한번 따라 써보세요. 쓰고 그 다음 넘어갈게. 그래서 우리가 극한을 알아본다라는 거는 그래프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일단 기본이 돼야 돼. 이게 된다는 부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 약속할 게 근데 아직 좀 더 남았어요. 조금만 더 약속하면 이제부터 이제 계산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니까 약속할 때 처음이니까 좀 더 꼼꼼하게 나가자. 이거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이런 상황을 이렇게 그리로 약속을 했구나 이해를 하고 그냥 외워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배운 거를 쓰면서 들어. 배운 게 좌극한, 우극한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똑같을 때는 극한, 극한 값이라고 줄여 부르고
똑같으면 수렴한다. 극한이 존재한다. 다르면 발산한다.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쓰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문제에서 수렴한다. 또는 극한이 존재한다. 지 맘이에요. 뭐로 줄진 지 맘이니까 다 똑같은 의미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직접 극한을 조사를 지금 한번 해본 거예요. 조사해봤더니 수렴, 발산, 이거 조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슬슬 빼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렴 발산을 배운 건데요. 그냥 수렴 발산이 아니야. 뭐였냐면 x가 a에 가까워질 때의 수렴 발산만 지금 얘기를 한 거야. 왜냐면 다른 상황에서 하나가 더해요. 또 다른 수렴 발산이. 함수의 수렴 발산 1번을 한 거예요. 특정 지점이라고 표현을 해요. a일 때의 수렴과 발산을 어떻게 정의했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참고로 쉬운 문제는 이런 거 몰라도 돼. 대충 계산하면 다 풀려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이걸 이해 못하면 어려운 걸 다룰 수가 없어. 기본이 되는 걸 잘 해야 하고요. 이건 이제 너네가 2회독 때는 좀 이해가 될 텐데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보면 아까 그래프가 끊어져 있지 않은 걸 보통 연속이라고 나중에 2단원에서 배우게 돼요. 끊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럼 어차피 조금 왼쪽을 보든 조금 오른쪽을 보든 어차피 똑같은 값에 가까워지거든 항상. 그래서 따라하세요. 끊어져 있지 않으면 좌극한은 극한 또는 따라하세요. 극한이 존재한다 또는 줄여서 뭐한다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수렴한다. 약속이야 약속. 뭐 80까지 배운 거 아니잖아요. 5개밖에 안 배웠어. 조금만 더 배우면 돼. 하나만 더 배우면 끝나요. 정의는. 약속은 내 기준 하나인데. 자, 그 다음 내용을 볼게요. 수렴과 발산 2번이라고 지금 배우겠죠. 자, 이게 갑자기 이상하게 나왔어. 근데 이상한 건 사실 알고 있지 않니? 이거를 한 번도 안 본 사람 없지 않을까? 이건 알잖아. 어디선가 들어보지 않았을까? 이거는 참고로 한글로 무한대라고 무한대라고 있고요. 기호는 이렇게 팔을 옆으로 눕히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얘가 뭘 나타내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얘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하세요. 한없이 커지는 상태. 이거 어떤 값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커지고 있는 그 상황, 그 상태를 표현하는 기호인 거예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인 거야. 자, 이거 어디다 쓸 건데? 라고 하면 자, 이거 유리함수 내가 가져와서 비슷하게 그린 거거든? 이거 말고는 좀 더 익숙한 걸로 보여줄게. y는 y는 1, x는 1을 정근 2로 할까? 이걸 정근선하라고 이렇게 그려지는 유리함수. 예를 들어서 y는 x 마이너스 2분의 1을 1 이렇게 생기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들을 그릴 수 있어야 이제 그림에서 극한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때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원래 여기 나와 이런 애가 원래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꾸 나와 여러 교과서에서.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요. 참고로 얘를 이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0 y는 0은 x축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x축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거나 아니면 여기를 이제 분모를 또는 이 전체를 제곱하잖아. 그럼 음수가 제곱하면 양수가 되면서 이거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그런 상황일 때 이거. 자, 봐봐. 얘 저거 올린다고 아래로 1만큼 내렸을 때 뭐 알바 아니야. 알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 쳐봐.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극한을 조사하세요 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1일 때가 좀 이상해. 이렇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 버려요. 막 심지어 정확히 딱 마이너스 1일 때는 점도 안 찍혀. 왜 안 찍히나요? 보통 이렇게 될 때는 분모가 0이 돼서 분모가 0은 정의가 안 되는 거야.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정의 안 찍히게 돼요. 자, 이런 상황. 이 만약에 그래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친구한테 전화로 야, 이거 fx 보니까 마일일 때 어떻게든 된다. 엄청 올라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호를 하나 더 정의를 한 거예요. 한없이 커지는 상태입니다 라는 기호를 추가를 한 거야. 색깔로 구분을 해주고요. 자,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을 때
x좌표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서 그래프가 쭉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 찍기 넓이에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입니다를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냐면 y보다 조금 작을 때니까 이 아래 여기 똑같아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을 때의 f의 극한을 봤더니 값이 없어요. 계속 커지고 있어요. 커진 상태요.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무한대로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는 무한대라고 불러주려 약속을 했습니다. 또는 양의 무한대. 자, 또는 우극한도 관찰을 해봤더니 y보다 조금 클 때는 어떻니? 라고 봤더니요. 이렇게 봤더니 얘도 좀 엄청 커져요. 계속 커지는 상태인데요. 정확히 값을 알 수가 없는데요. 얘도 이제 무한대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를 봤더니 계속 커져요. 무한대.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고요. 참고로 이건 값이 아니라 상태예요. 상태. 하지만 우리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표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야 마이너스도 무한대고 플러스도 무한대야. 그럼 우리가 합쳐서 그냥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막을 합쳐서 그냥 안 쓰면 합친 거라고 그랬죠. 이때 fx는 무한대입니다. 인데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앞에서는 봐봐. 앞에서는 이걸 아까 내가 합쳤었어요.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으면 합쳤었지. 값이 있을 때 원래 합쳐 쓰는 건데 무한대만 특별히 예외로 주는 거야. 무한대일 땐 이렇게 합쳤어도 되지만 따라하세요.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 무한대로 존재합니다라고 하면 안 돼.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태,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따라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따라서 수렴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는 뭐로 줄여서 불러주도 된다고 했죠. 발산한다. 이게 발산하는데 발산이 나중에 이제 크게 여러 가지 발산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따라서 양의 무한대, 양 이건 플러스 무한대를 말하는 거예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하기로 했고요. 자, 아까 예시로도 이유로 불필요할 수 있죠. 여기서는 2에서의 극한을 조사해봐라 라고 하면은 2 플러스 요쪽에 엄청 커지고 있어요. 이거 기호로 리미트 어쩌고저쩌고 쓰겠죠. 이건 너네가 쓸 거고. 자, 왼쪽 2보다 조금 작을 때 얘는 내가 써줄게. 리미트 x좌표가 2보다 조금 작을 때를 봤더니 엄청 작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는 무한대라고 정의했지. 아래로 내려가는 건 뭐 이렇게 새로 만들까? 하다가 어차피 부호만다는 거잖아. 그래서 새로 부르지 말고 그냥 마이너스만 붙이자. 그래서 얘는 fx랑 써도 되고 y는 fx 대신 fx를 요거 쓰면 되는 거니까 x-2분의 1을 관찰해봤더니 얘가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아래로 쭉 내려간다? 절대값이 계속 커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불러주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친구 다음 나 쓰고 지금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의 x만 2분의 1을 관찰했더니 얘 계속 커지기만 합니다. 커지는 상태입니다. 따라하세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네, 그럼 이거는 뭐라고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이거 너희가요. 여기 기호로 한번 이 상황과 이 상황 기호로 한번 이따가 이거 마셔요. 자, 어쨌든 무한대의 기호를 정의하면 이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장점이 또 있어요. 우리가 x좌표가 엄청 커질 때 이 상황도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된 거야. 이게 봐봐. x좌표가 한없이 커질 때 하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x가 따라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많이들 슬슬 졸릴 때가 됐구나. 요거만 여기만 하고 좀 쉬자. 좀만 힘내세요. 자, 따라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때 fx가 봤더니 y좌표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디에 가까워지는 느낌? 마이너스 1에 여기 y는 마이너스 1을 표시한 거거든. y좌표가 마이너스 1보다 좀 크긴 한데 그래서 가까워지고 있다. 말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때 이제 우리가 수렴이라는 거는 아까는 따라서 좌극한이 존재하고 우극한이 존재하고 값이 같을 때 그때가 수렴이었는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오른쪽 쭉 계속 갈 때는 좌우가 없어. 그냥 오른쪽 쭉 갈 때 어디 가까워진다? 그럼 수렴한다. 그럼 그냥 부호를 약속을 했어요.
수렴은 왼쪽 오른쪽이 똑같다라고 있지만 무한대로 갈 때는 그냥 어떤 값에 가까워지기만 하면 어떤 값에 가까워지네? 그럼 수렴 이렇게 좌우가 없어요. 이렇게 따로 정의를 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여기는 x좌표가 엄청 작아질 때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로 내려갈 때 이렇게 씁니다. 양수를. 리미트 x가 마이너스로 내려갈 때 fx는 얘도 마찬가지로 y좌표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 fx는 x 화살표 마이너스 1인데 1일 때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이렇게 불러주려고 양수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수렴, 발산 이것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뭐도 할 수 있게 되냐면요. 이렇게. 자, 내가 요 상황을 이제 기호로 나타낼 수 있게 된 거야. 우리 수학하에서 이거 못 나타냈어? 나타낼 방법이 없었으니까. 자, 얘들아, 뭐라고 나타낼까요? 우리가 y좌표가 어디에 가까워진지를 관찰하고 싶어. 뭐라고 쓸까? 리미트부터 읽어줄게요. 리미트하고 그 밑에 누가 어디에라고 말할까요? x좌표, x가 계속 커질 때를 보고 싶은 거라서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라고. 무한대로 갈 때 누구를 봤더니 fx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 리미트는 요 안에만 보겠다라고 쓰는 거야. 이거 따로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까지 같이 하나의 함수인데요. 그럼 더하기 빼기는 항상 괄호로 묶어줘요. 로그 지수로 갈 때랑 똑같아요. 시그마 할 때도 똑같고 어쨌든 이렇게 괄호로 묶어줘야 되고요. y좌표가 y는 fx인 y좌표라는 뜻인 거야. 몇에 가까워진다? 1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이제 1로 수렴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요 극한은 1, 요 극한 값은 1 이렇게 나갈 수 있고 요것만 하고 여기다 쓰고 잠깐 쉬자. 자, 이 친구는 그러면 이 상황을 x좌표 제일 작아지다 보면 y좌표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를 뭐라고 쓸까 얘들아 불러줄래요? 리미트 그 다음에 x좌표가 x가 어디로 갈 때? 엄청 작아지는 건 마이너스 1을 쓰기로 했었죠. 그때 fx니까 또 이거 쓰면 되겠죠? 얼마나 귀찮아. 이러니까 fx로 줄여 쓰기로 한 거야. 이걸 관찰해봤더니 y좌표가 어디에 가까워져라? 1에 가까워진다? 가까워지는 대상을 써주면 자, 여기 요거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요건 읽어보시고요. 이 그래프에다가 우리가 네 가지 이 좌우극한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요건 또 써야 되거든요. 쓰고 다 쓰면 잠깐 쉬었다 할게요.